복종 뭐냐면 페이지 전공민들의 해외책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단양 적성기 내용이에요. 자, 5번을 보면 많은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에 도움을 준 현지에 대한 포상 내용을 담고 있다. 야이차의 포상 내용은 어디에 적혀있죠? 다양 적성기에 적혀있죠? 청년기가 아니라. 근데 야이차는 오늘날 말하면 뭐 뜻할까요? 친일파죠, 친일파. 나라를 누구한테 팔아먹은 거야? 친구한테 갖다 팔아먹은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좀 그렇지만. 자, 근데 이 청년기는 뭐 하는 내용이냐면,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이게 이제 뭐 대가야를 정정하고 뭐 어떻게 나오는데, 그 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 부근에 창녕 지역에 빗벌가야라고 있어요, 빗벌가야. 이 빗벌가야가 신라하고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빗벌가야가 신라 영토에 편입하면서, 그 당시 진왕이, 그 지역에 어떤 민심을 수습하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속부나 일명, 집가, 지휘 같은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벌가야와 관련된 대가야가 아니라 빗벌가야를 거기에 편입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죠. 5번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풀려면 정확하게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든 연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비문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넘어가서 12번 문제부터 12번. 자, 47번 문제 보세요. 요거, 아유, 제가 이거, 있는 대로 보는 것을 편집을 좀 잘못했는데요. 좀 잘 보고요. 그,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밑에 삐져나왔거든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자, 이거는 교과서나 KBS 역사 스페셜 열심히 보시면 다 아는 거야. 자주 나오는데. 어떤 분들 이거 보고, 이게 어디 책에서 자주 나오냐. 근데 특정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냥 KBS 역사 스페셜이나 교과서나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여기서 이제 가는 뭐냐면, 자, 여기 사마르칸트 있죠? 사마르칸트 부근에 있는 그 유적지 중에 아프라시아 뭐냐면 궁중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라시아 궁중법 발음은 아프라시아 궁중법화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자, 여기 좀 눈에 보게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하나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조우관이죠. 조우관은 좌우 양쪽으로 세 깃을 꼽은 건데 고구려인들이 조우관들을 이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망이도에서 보이는데, 이제,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신라다. 그래서 고구려설과 신라설이 있는데, 되게 이 지문은 어디서를 따랐냐면, 고구려설을 따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외에 보면, 있고, 한문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리가 달린 큰 칼이다 해가지고, 도라는 것은 한쪽면만 이렇게 날카롭게 세운 거죠. 근데 한쪽면이 무겁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걸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손으로 묶어가지고 내쳤어요. 네? 왜냐면 이 고리가 없을 경우에 무거워가지고 이게 제대로 치지 못해. 자, 지금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넘어가면 이제 여기다 뭐냐면 손잡이를 달았죠. 근데 예전에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한군대도가 어떤 한군대를 쓴 거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 다르죠. 소 한두 대도 있고, 용과 공이 적혀있는 용공만 한두 대도 있고 하는데, 이 한두 대도는 한반도에서 널리 사용됐던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 다 나와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고구려 사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조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조우관. 그래서 왜 그 당시 이 중앙아시아까지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신을 파견했냐, 고구려가.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동아시아 공유해갖고 누구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돌골과 수당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그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영계소문 관련된 내용을 내갈 때 KBS 역사실에서 영계소문이 파견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는데 항상 선에 불구하고요. 자, 그다음 나는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거죠. 양직공도죠, 이건. 이 양직공도는 뭐냐면 그 당시 남조의 양나라에 교공을 해온 그 외국인 사절단을 그린 거예요. 거기 중에 이제 뭐냐면 백제 사신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죠? 지금 백제 사신도인데, 이 양재공도는 그림도 있고, 그 밑에 설명도 같이 있어요. 자, 백제 사신도 보면, 단아한 용의 간을 쓰고, 자임에 대수풀 무릎을 덮는 좀 그걸 입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백제의 복식 스타일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일본 애들은 어떻게 그려놨냐면, 맨발로 그려놨어. 맨발로. 되게 야만스럽게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 양재공도와 관련된 그 밑에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양재공도 사료가 잠깐만요.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뒤에 제가 이제 보충자료 2번에 53페이지 보세요. 그 양재공도와 백제 국사조에서 원문 사료와 해석을 다 적어놨거든요. 이 양재공도 사료는 상당히 중요해요. 사료 가치가 높아. 그래서 뭐 노동 진주술도 알 수 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백제의 그 22담도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등등인데, 시간 관계상 그까지 설명 못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 양재공도가 쓰여진 당시에 그 백제왕은 어떤 왕이죠? 그 예전 한국사 능력 기출문제 나왔죠. 무슨 왕이에요? 무령왕이죠. 수도가 어디 있었죠? 무령 수도는? 네. 웅진에 있었죠? 웅진. 네, 오늘은 공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가나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 고려를 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수당을 견제하려고 했다, 배후에서. 그 다음에 가는 사신들의 머리에 쓴 조우가는 당나라 때 제작한 왕인호에서 볼 수 있다. 이 왕인호라는 것은 그 당나라 7세기 때, 당태종 때 영림본이라는 사람이 393cm 비단 두루마기에 당나라에 온 사신들을 각각의 22명의 사신들을 그린 건데요. 그 안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신 모습들을 이제 그렸는데,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국의 복식 스타일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찾았어요.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자, 49페이지 보면 그 왕이도가 그린 그림 있죠? 영림본에 있는 왕이도가 있죠? 거기 보면 백제 사신, 고구려, 신라 사신도 있어요. 네. 그 중에 고구려 사신들의 그 그 모자가 뭐죠? 조우가 있죠? 네, 조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사신이 방문한 중국 왕조의 문화는 성상리 6호분에 잘 반영됐다. 자, 양재공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왕은 어떤 왕이죠? 무령왕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공주의 왕릉권 무덤이 송상리 고부분인데, 이때 이제 벽돌무덤 두 개가 있어요. 송상리 6호분하고 그 다음에 문흥왕릉이죠. 자, 벽돌무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만들어진 무덤이죠. 중국식 무덤이죠. 양나라 기술자가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문흥왕릉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거기에 뭐가 발견됐기 때문에요. 지석이 발견된 게 알 수 있죠. 이 송상리 6호분과 문흥왕릉 안에는 오수전, 중국식 자기 등장 같은 거, 연합 벽돌을 발견해서 양나라의 상징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만큼 백제 문화가 양나라 상징 문화를 받아들일 정도로 발전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송상리 6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아. 이거는 성왕설, 동성왕설, 우리가 첫 번째 아니라 이렇게 설이 많은데, 이 송상리 6호분은 문흥왕릉보다도 뭐예요?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앞시기에. 문흥왕릉은 좀 북주에서 만든 방문에 송상리 6호분은 좀 잘 만들었어. 근데 이 만든 주인공, 그 무덤 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일단 답이 맞고, 그 다음에 나가 그려진 시기에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의 사실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다. 자, 이게 이제 6세기 초반 백제 문왕 때인데, 신라는 어느 왕 때일까요? 대체 저거는 지증왕 때부터 해서 법부왕 때까지죠. 자, 근데 이제 독자적인 사실은 진흥왕 때 파견됐어요. 독자적인 사실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뭐냐면 사실은 파견했어요. 독자적인 파견하지 못하고 주로 누구와 같이 갈까요? 고구려와 신라 사신들. 그래서 4세기 때는 그 당시 강개토 대학 때죠.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전진해 사신을 이제 파견하니까 그 옆에 쫄락쫄락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신 위드가 파견돼서
그 전진의 왕이었던 구견을 만나보고 이제 한 얘기가 유명한데,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신라가 안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진안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왜 이때부터 신라라고 부르냐? 그래서 이제 위두가 무슨 말을 했죠? 중국에도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위도 나라 이름이 바뀐다. 이건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내분할 때죠. 지난 내분할 때 위두를 파견한 기사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까지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백제 때도 같이 갔어. 백제 때 이제 같이 갔는데 그게 양직공주에 나와요. 부여공으로서 누가 적혔냐면 신라가 적혔어. 백제 부여공으로서. 네. 그건 이제 백제사신들이 신라를 소개할 때 자신의 부여공이다라고 이게 꽁치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건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어떤 동맹관계예요? 낮은 동맹관계 때문에 왔는데, 그냥 신라 입장 때는 독자는 사실은 파견할 수도 없고, 파견해도 많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백제가 나름대로 통도 해주고, 길도 안내주면서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자, 그래서 독자적인 파견하는 것은 진흥왕 때, 방황성을 이제 확보하고 한강령을 점령하고 나서 파견했죠. 이때는 예전에 일시적 간혹가다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파견해요. 네, 정기적으로. 그래서 북조와 남조의 정기적으로 종사를 파견하고 했는데, 기록에 보면 독자적 파견 관련된 건 남조의 진나라 때 사실 처음 파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북제에서도 파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이 필요해요, 성.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해요? 김치성을 그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성을 사용한 시기가 백제나 공명보다 늦었어. 6세기 중반이에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사용됐고, 예전에는 구종명을 쓰고 거기다 이름을 쓰는 식으로 했죠. 성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은 언제 때다? 6세기 중반 때. 6세기 중반 때 처음으로 김신하는 성을 사용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상을 펼쳐갈 때 자기 성조들의 성도 다 뭘로 바꾼 거야? 김씨의 박씨, 석씨로 바꾼 거야. 추종해가지고. 이거 성을 사용한 이유가 외교관계를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답이 틀렸죠? 그 이전에 파견했어요. 독자는 파견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파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를 보자. 54페이지. 자, 이건 뭐냐면, 7세기부터 9세기 때 신라 중대 하대에 그런 정치사항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밑에 예문의 각식의 연도를 좀 보는데, 제가 그걸 오타가 있어요, 오타. 거기 정정이 아니라, 뭐죠? 정전으로 고치세요. 정전.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틀린 게 있는데,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거점의 웅진성이 점령 당할 때 김환창이야. 김지성이 아니라 김환창이야. 고치세요. 김환창은 자살로 세문을 마감했다. 예,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요. 밑에 이제 보면서 이제 들으세요. 자, 국학 설립은 신문학 2년 682년이죠. 정정지금은 성덕 21년 722년이죠. 그다음 농업부와는 경로가 16년, 753년이고요. 독서상품가는 원서가 4년, 788년이죠. 그다음 청해진 개선은 흥도가 3년, 828년이고요. 원종 예노의 날은 진성년은 3년, 889년이죠. 네, 이렇게 보고요. 자, 가로죠. 왕의 장인인 김홍덕이 우리가 반란을 깨하다가 붙잡혀 처형됐다. 김홍덕의 날은 북한이 상립하기 이전이에요. 신문학 1년이죠. 기원후 681년이죠. 예, 틀렸고요. 나아가 보면 2차 김진영이 일으킨 반란을 상대로 김양상이 지휘했다. 자, 이거는 이제 해공왕 때죠. 해공왕. 자, 이 해공왕은 이제 좀 약간 설명하는데, 해공왕 말년이에요. 이게 16년, 780년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나가 아니라 다와 관련되고요. 해공왕 때니까, 원성은 이전이니까요. 그럼 김진영의 반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 해공왕은 아주 어릴 때 저기했어요. 8살 때 저기했는데, 좀 약간 남자답지 못하고 좀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었던 만화 부인이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경동왕 같은 나의 어린애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중대 때 억눌리고 있었던 무협 왕권에 의해서 왕기에서 억눌려졌던 그 뭐냐면 그 귀족세들이 그 자칫 뭐라고 해요? 내문함대로 칭하고 곳곳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통론에 보면 국심6 각간의 난이나 나중에 설명한 김윤의 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귀족사들의 반란이 일어나. 그때 이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김양상이에요. 김양상. 이 김양상이 이제 기록해 보니 3대군인데 그때 이찬이었다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김양상이 군대를 일으키고 진압을 하죠. 네. 그때 같이 진압했던 사람이 김경식인데 김경식과 김양상이 2차 김지정이 나는 진압하는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죽어요? 누구인가에 의해서 해공왕이 죽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상이 이제 왕이 오죠. 이 사람이 누구죠? 성도왕이죠. 성도왕이고 그 다음에 성도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됐던 사람이 이제 김경식이 원성왕이 되죠. 그런데 요 2차 김진영의 난에 대해서 많이 많아. 이게 반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공왕이 김양상 세력에 물려있다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공왕이 밀치를 받아가지고 일어난 시리쿠데타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해공왕이 김진영의 방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야? 김양상이 죽었다. 근데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 정통성이 약해지니까 김진영이 반란을 일으켜서 해공왕을 죽였다는 식으로 서술했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이에요. 학계에. 자, 하여튼 이 난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 이기철 대군과 대학장 김윤이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자, 이 단어 맞죠? 해공왕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해공왕 때 이제 여러 반란인데, 자, 이 대학장 김윤이 그 반란 그 사건은 6년 해공왕 6년 770년에 일어나요. 770년나? 아니 770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삼국사계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장 김윤이 받아요. 복주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주라는 것은 황권을 받아서 주셨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야사가 이제 전설이 전해졌냐? 그 당시 이제 그 김유신의 혼령이 미추왕 무덤에 가고 막 통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나는 이제 신라를 버리고 다른 데 가야겠다. 라는 그 신화가 전설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선언을 볼 때, 그 당시 그 대학자 김유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말 있었어요? 김유신의 후손을 보고 있거든요, 김유신의 후손을. 그래서 이 김유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예요? 무열왕이 정권을 잡을 때 같이 동맹했던 세력이죠, 김유신이. 근데 초창기 때는 무열왕 왕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받고 그들과 같이 정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무열왕의 왕기의 정제왕권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외됐죠. 그래서 이 소외된 것을 못 참아서 해공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김유신 왕 그 자손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무열왕 짓기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권력에서. 그래서 이런 무열왕의 어떤 독점이 뭐냐면 나중에 해공왕 때 폭발돼 나온 거죠. 이런 법 내문왕의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왕에게 승전에 패배한 김웅징이 김양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올랐다. 이게 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때냐면 그 나가 지금 흥동왕이 청해진 개성의 흥동왕 이전이죠. 마저마 시기적 마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이제 보면 이게 흥동왕 이후인데, 자, 흥동왕 때 아까 시간에 뭐가 개설됐다고 했죠? 청해진이 개설됐다고 했죠? 흥동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사촌이 2명 있었는데 이게 균정이 있고 재룡이라는 사촌이 있었어. 그러니까 흥동왕이 죽으니까 죽은 다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균정이 우위했지만 복부는 재룡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 균정을 죽였어요. 자기 사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시가망입니다. 시가망. 자, 시가망을 도와주는 사람이 김명하고, 이 김명은 이제 처제. 김명은 누구야 이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자기 친척관계요. 김명은 있는데 그 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하면 누가 더 도와줬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 김명이 있고 이 김명이 이제 시가망이 왕이가 되는 상대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김우징이에요. 김우징 이 사람이 김우징이 있었는데 이 김우징이 어디 도망갔냐면 장보고에 도망갔고 그때 이제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나중에 상대들이 기냥이라는 사람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같이 있다가 장보고 밑에 있다가 시가망이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가 신고했던 김명한테 죽여요.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김명이 미네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우징이 이때다 하면서 장보고의 군사 5천을 빌려가지고 어딜 쳐요? 술 치죠. 미네양을. 그래서 미네양을 죽이고 김우징이 신문하게 되죠. 신문한. 그리고 그 신문하게 되고 신문할 아들이 미네양 문송하는데 이때 무슨 양승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왕이가 되면 그 문성왕의 며느리는 그 뭐냐면 장보고의 딸을 이렇게 삼겠다. 그래서 신문하는 문성왕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누가 반대할 거야? 상대에게 김양이 반대할 거죠. 왜 반대했겠어요? 만약 장보고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대했고 그래서 김양이 연장을 시켜가지고 장보고를 죽였죠. 문성이 죽인 게 아니에요. 네, 장보고가 죽였다고. 기록에는 문성이 죽였다고 하고 있지만 상대 김양이 죽였다고 보고 있죠. 자, 하여튼 그 사건이 그것은 이제 그 청해진께서 흥동왕 이전이니까 나와 그 뭐냐면 김우진 김양의 동호에서 그러니까 하니 보니까 청해전 이후죠. 마와 관련된 거예요. 잠시 헷갈렸네. 자, 그 다음에 많은 모사건 김원창이 원성의 왕에게서의 불만을 품고 지방에 발려있거든요. 공군의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뭐죠? 김원창이 나오죠. 김원창이나. 자, 김원창이 나왔던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렇게 개별개별 사건을 설명하려면 이 하나하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자, 해공왕이 죽죠. 아까 말씀 무슨 나라 때문에요? 김지영 반란 때문에 죽죠. 그때 이제 김지영 반란을 지나갔던 사람이 김양상하고 그 당시 실권자 김양상과 김기용씨 있죠. 자, 김양상이 성동왕이 되고 그 다음에 김기용씨 원성왕이 되죠. 이 성동왕은 나이가 아들이 없었어, 후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동왕 때부터 하대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 어디 나라는 내무왕 계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계통이에요? 무효왕 계통이에요. 이 사람은. 자, 원성왕이 되고 그 다음 원성왕 다음에 소송왕 그 다음 예자왕 그 다음에 현덕왕이 되죠. 현덕왕. 근데 예자왕이 이제 그 자기 숙부한테 죽죠. 그래서 현덕왕이고 그래서 스폰 예자왕 부르는데 이 김현창의 나라는 언제 일어난 거야? 현동왕 때 일어났어요. 현동왕 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시기죠? 라시기에 일어나죠. 마시기가 일어나. 왜 일어났냐면 그 김원창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김주원이에요. 김주원. 이 김주원은 무혈왕 계통인데 자, 성동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무혈왕 계통 김주원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무왕 계통이 누가 된 거야? 원성왕이 된 거야. 김교신 원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 그러다가 언제 폭발된 거죠? 한동안 때 폭발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한동안 때 어디 갔었냐면 동주 자사에 가고 있었죠. 동주 자사. 그래서 동주 맞나? 운주에는 도도가 있었죠. 도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군 장악하고 영을 경험해서 이제 선포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했지만 그 당시 경주에서 파견된 장군의 부대에서 격파되고 거점 운지서에 정전할 때 자살을 했죠. 예. 그래서 이란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그 반란군은 중앙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신라와 왕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왕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발랄 특징인데 그 발랄 특징은 지방에서 일어났고 독자적인 국권을 내세워서 장안의 국권을 내세워서 뭘 부정한 거야? 신라전부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전라도 경상도 일대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장악했다는 건 그만큼 지방 세력들이 뭐예요? 강해졌다는 거죠. 강해졌다는 거. 네. 자, 하여튼 이난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때 이제 김영찬의 난에 일어나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김병문이 한산주에 가서 고달산전 수신과 무대와 그다음에 지나면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라시대 때 한번 전반적인 사건들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볼 게 뭐냐면 이제 고려의 상업부문이죠. 고려 상업부문.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네, 40분 좀 쉬었다 할게요. 네.